경제를 알아야 세상이 읽힙니다. 투자를 알아야 돈이 보입니다. KBS 1라디오 경제쇼. 4시 35분입니다. 이번 한 주 주식시장을 달굴 주요 이슈와 일정 살펴보고요. 현명한 투자 전략도 짚어보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주식 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연구하시는 분들은 네. 주말을 어떻게 보내시는지 궁금해요. 주말에도 이제 주말 아침에 일어나면 바로 네. 또 미국 증시가 새벽에 끝나니까 네. 뭔 일 있었나 보고 네. 좀 쉬긴 쉬죠. 중간중간 쉬는데 이제 그래도 계속 뉴스들 나오는 거 보면 네. 이거 뭔가 좀 이슈가 되겠다 싶은 거는 매물 좀 해놓습니다. 항상. 네. 그랬다가 이제 이런 또 좋은 방송에서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네, 예. 지난주 이제 금요일 국내 증시는 좋은 분위기였었잖아요. 네네. 일단 우리나라, 미국의 현재 그 증시 분위기 좀 짚어주시겠어요? 지난주에 이제 미국의 고용 지표가 좀 잘 나왔거든요, 예상보다. 근데 이제 보통 지표 잘 나오면 금리 올라가서 좀 악재라고 예전에 많이 해석을 했어요. 금리 오르면 증시에 좀 부담이 되니까. 근데 이번엔 좀 달랐던 게 지표가 좋고 금리가 올랐는데도 시장은 호재로 좀 해석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일단 지표 오른다고 해서 미국 연준이 더 금리를 올릴 건 이제 아니거든요. 사실 이제 금리 인상은 끝났기 때문에 네. 어차피 인하를 뭐 3번 할지 5번 할지 모르지만 내년에 금리 인하하는 거 자체가 바뀐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이럴 거면은 경기가 뭐 긍정적인 게 나은 거죠. 주식시장에는. 그래서 오히려 미국의 고용 지표가 잘 나온 게 미국 증시에 호재로 작용해서 미국 증시는 아마 6주 연속 네. 상승세로 좀 마감이 됐고 오늘 그 영향으로 오늘 국내 증시도 좋았거든요. 그래서 네네. 국내 증시도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강세로 좀 끝이 났고 특히 오늘 뭐 로봇 방산 또 스마트폰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좀 특히 강했는데 LIG 넥스원이란 기업이 사실 그 미국의 로봇 회사 하나를 인수를 했어요. 그게 네, 오늘 좀 네. 시장이 좀 큰 이슈여가지고 네네. 방산주 중심으로 해서 어쨌든 오늘 증시가 좀 상당히 긍정적으로 마감을 고스트 했습니다. 로보틱스를 인수한 거죠? 네 맞습니다. 고스트라니까 갑자기 유령 같아요. 네, 그거 좀 얘기할까요 바로? 네, 그거부터 할까요, 그러면요? 네. 네. 그래서 오늘 그 고스트 로보틱스라는 회사를 LIG 넥스원이 이제 인수를 해가지고 인수를 완전히 한 건 아니고 이제 공시를 내가지고 인수를 추진하겠다. 그래서 내년에 아마 6월 계약. 말인가 하겠다. 네. 예정. 그래서 네. 이제 내년에 이제 계약은 이제 뭐 확정이 될 텐데 어쨌든 이제 이런 공시를 내다 보니까 이 회사가 원래 미사일 만드는 방산 회사인데. 근데 갑자기 로봇이야 이러더라고요. 이제 방산인데 그 회사 고스트 로보틱스가 사족보행 로봇 이제 개같이 생긴 이제 로봇인데 강아지 같이 생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아지라고 해야 되나? 지금 밖에서 빵 터졌어요, 우리 죄송합니다. 예. 프로듀서도. 그래서 네. 강아지처럼 이렇게 네 발로 걷는 이제 사족보행인데 네. 이 로봇이 그 군사용으로 쓰여요. 군사 목적 이제 감시하고 네. 정찰하고 실제로 그렇군요. 미국과 영국군에 네. 그러니까 이제 좀 시너지 효과가 좀 생길 것 같으니까 주가도 반응을 해줬고 그래서 오늘 주가가 상한가를 갔거든요. 하루에 네. 30%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일단 이제 LIG 넥스원에도 호재로 작용했고 우리나라 방산 기업이 어쨌든 미국의 그 군사 목적의 회사를 인수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좀 미국 방산 시장 진출하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까지 좀 맞물리면서 오늘 어쨌든 이 방산주들한테 큰 호재로 작용을 어쨌든 했던 것 로봇 같습니다. 기업을 인수한다는 것은 군의 첨단화에 있어서 중요한 전환점이 네, 되니까 맞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한편으로는 좀 유의해야 된다. 너무 올랐다. 뭐 인수 대상에 대한 재무 정보라든가 이런 네, 뭐 맞습니다. 향후 그 전망이 확실한 건 아니라서 인수 금액이 적당한지 판단하기 어렵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뭐 그 부분도 이제 좀 잘 짚어주신 게 이게 비상장 기업이다 보니까 정보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돈을 얼마 벌고 있고 고스트 로보틱스가. 네, 고스트 로보틱스가 네. 비상장이거든요. 상장은 안 돼 네. 있어서 정확한 재무 데이터를 이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근데 여기에 뜻이었군요. 대해서 네. LIG 넥스원이 좀 이거를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면 좋은데 아직까진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언급이 없고 또 한 가지가 네. 이것도 좀 불확실한 게 뭐냐면은 그 고스트 로보틱스라는 회사가 일단 이제 그 고스트 로보틱스 테크놀로지라는 회사가 따로 있거든요. 이 회사가 이제 한국 내
이 고스트 로보틱스의 로봇 있잖아요. 네네. 이거의 판권을 갖고 있어요. 아. 그래서 이 회사가 국내 판권을 따로 갖고 있는데 LIG 넥스원은 그렇게 그럼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판권을 가져오든가 네. 교통정리를 좀 아니면 해야 되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미국에선 괜찮은데 국내 판권은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아. 국내 생산과 판권은 고스트 로보틱스 테크놀로지라는 기업이 네. 일단 지금 경북 구미 쪽에 지금 생산 공장을 짓고 있다고 합니다. 짓고 있다. 그리고 언론 보도가 올해 있었거든요, 사실. 네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아직 LIG 넥스원이 언급을 좀 안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것들에 대한 좀 불확실성은 좀 남아 있으니까 투자하실 때 유의하시되 아마 LIG 넥스원이 그래도 상장 기업이니까 아마 네. 조만간 요 뉴스들은 요 내용들을 공개하지 않을까. 거래량이 엄청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오늘 어쨌든 가장 좀 뜨거웠던 네. 기업이었습니다. 요즘 그 조금 더 얘기를 펼쳐보면 방산주들 네. 주가가 좋은 게 뭐 전쟁이 뭐 격화되는 건 아닌데 왜 좋은 건지 조금 더 설명을 해주세요. 전쟁이 근데 네. 이제 작년에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할 거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거의 없으셨을 거예요. 좀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잖아요. 네. 올해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에 좀 전쟁도 있었고 네. 1년 만에 생각지 않은 전쟁이 두 건 나니까 그러네요. 전혀 예상을 못했는데 근데 특히 폴란드가 작년에 우리나라 무기를 이제 17조인가요? 아마 20조 가까이 사가지고 갔는데 결국엔 그 전쟁 리스크 때문이죠. 이제 폴란드도 러시아랑 그렇게 사이가 좋은 국가는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지키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무기가 좀 인기가 있는 게 미국 무기는 너무 비싸고요. 네. 독일이 좀 무기 강국인데 독일은 무기가 비싼 데다가 그동안 전쟁이 없었잖아요. 생산 시설이 많이 좀 놀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다시 재가동을 해서 만드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번에 노르웨이에서 전차를 독일 걸 선택을 했는데 그게 9년 걸린다고 합니다. 9년이요?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지금 K2 전차 있잖아요. 네네. 폴란드 그거 네. 3년밖에 안 걸려요. 아. 생산하는데. 왜냐하면 한국은 아직은 지금 휴전이잖아요. 그래서 전쟁이 끝난 건 완전히 아니잖아요. 네. 휴전이지. 그래서 계속 지금 공장을 가동하고 있기 때문에 무기를 찍어내는 거죠. 그래서 독일보다 한국이 생산성 면에서 유리하고 가격도 훨씬 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장 무기가 급한 국가들은 이제 한국산을 좀 채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골드만삭스에서 내년도 한국의 방산주가 유망하다라고 네, 맞습니다. 리포트를 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내년에 뭐 국내 증시도 괜찮게 보지만 네. 특히 그 중에서 방산이 지금 뭐라고 했냐면 한국이 세계에서 규모가 큰 무기 공급국 가운데 하나인데 네. 방산주가 어쨌든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으니까 이 위험을 좀 방어할 수 있는 좋은 투자처다라고 하면서 한국의 방산주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좀 소개를 했습니다. 방산주로는 어떤 주가 있죠? 보통 아까 LIG 넥스원이 있고요. 네. 이 회사가 이제 미사일 만드는 회사고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하네라고 이제 얘기하는, 보통 네. 이제 이 회사가 종합 뭐 방산 업체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무기들을 만들고요. 한국항공우주는 저기 네. 전투기 만들고 현대로템은 그 이 탱크 전차 만드는 네. 그런 기업들인데 이런 기업들이 이제 한국의 대표적인 방산 기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오늘 또 중요한 게 글로벌 반도체 설계 기업이잖아요. AMD가 새로운 AI 칩을 공개해서 엔비디아와 맞서겠다 이렇게 발표했지 않습니까? 네. 이거 좀 얘기 좀 해볼까요? 이게 이제 발표하고 나서 그날 AMD 주가가 9%나 급등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AI 반도체는 사실 이제 양사가 경쟁사인데 엔비디아가 거의 90% 이상 점유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시장을 네. 장악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AMD도 반격을 하고 싶었는데 이번에 MI300X라는 이름의 AI 반도체를 좀 내놨습니다. 그래서 네. 공개를 했는데 성능이 물론 이제 이거는 AMD의 입장입니다. AMD에서는 엔비디아의 경쟁 모델보다 최대 성능이 60% 정도 더 뛰어나다. 이렇게 좀 공개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미 고객사로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이런 기업들의 지금 그 채택을 하기로 좀 합의를 했기 때문에 고객세가 있고 없고는 또 굉장히 크거든요. 그리고 일단 이제 내년도에 한 2.5조 원 정도 매출을 좀 기대한다라고 좀 언급을 했는데 네. 어쨌든 구체적인 또 액수까지 이렇게 거론을 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엔비디아랑 한번 경쟁해서 이기지 않을까 뭐 이런 쪽 기대감도 일부 있었던 것 같은데 물론 엔비디아가 점유율이 너무 높아서 네. 사실 이기긴 쉽지 않지만 지금 이런 빅테크 기업들은요 이 AI 반도체를 써야 되는데 엔비디아는 너무 비싸거든요. 부르는 게 값이다 보니까. 네. 근데 일단 여기 리사수 CEO는 뭐라고 했냐면 가격은 좀 더 저렴할 것 같다.
이렇게 연구. 그러니까 성능은 좋은 뭐가 더 자기네 저렴- 제품이니까. 네네. 그러니까 구체적인 금액은 얘기는 안 했는데 네. 엔비디아보다 가격은 저렴한데 성능은 더 좋다고 했거든요. 네. 그럼 이제 이걸 사용하는 빅테크 업체들 입장에선 어쨌든 선택하기가 좀 용이한 거죠. 비용 네. 부담을 좀 줄일 수 있으니까. 이런 리사수라고 그러셨는데 그런 네. CEO가 전혀 근거 없는 얘기를 이렇게 시장에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네. 뭐 당연히 거짓된 정보를 얘기하면 당연히 안 되는 거고. 근데 네. 이제 구체적으로 얼마라고는 금액은 얘기 안 했는데 뭐 가격 경쟁력이나 이제 성능 이런 면에서 좀 뛰어나다라고 좀 언급을 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그래도 AMD의 좀 반격이 시작된 거 아닌가라고 일부 좀 기대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사님은 어떻게 전망하시는가요? 저는 이게 뭐 AMD든 엔비디아든 이렇게 AI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들이 많아지면 한국한테 유리한 게 뭐냐면요. 한국은 AI 이 반도체가 뭐냐면 이 AI 그 칩 안에 네. HBM이라는 우리나라가 만드는 메모리 반도체가 같이 들어가야 돼요. 반드시. 옆에 메모리가. 예, 맞습니다. 예. 예. 그게 이제 대역폭이 넓은 이제 그 메모리 반도체인데 사실 이거를 우리나라에서 지금 거의 독점적으로 잘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고객사가 또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엔비디아만 납품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AMD 음. 또 다른 회사가 또 만들면 거기에 납품할 수 있으니까 한국 기업들도 이제 고객사가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한테는 이렇게 고객사가 늘어나는 건 상당히 저는 좀 긍정적인 뉴스라고 좀 판단을 하고 그렇다 있습니다. 반도체 업계 전체로 좋다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려운 거 아닌가요? 반도체 업계 전체가 좋다기보다는 엔비디아 입장에서 좀 불편하죠. 경쟁사가 생긴 거니까. 네. 그러니까 약간 장단은 있는데 예. 어쨌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좀 예. 호재가 아닌가 이렇게 알겠습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경기 둔화 우려에 유가가 급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여기에 따라서 어떤 관련주들이 영향을 받을지 그리고 유가 전망도 같이 좀 해주신다면요. 네, 국제 유가가 지금 70달러 깨졌다가 이제 주말에 한번 올라가지고 71까지 다시 회복은 했는데 살짝 올랐었나요? 네, 이제 못 금요일 날 봤습니다. 살짝 올랐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그래도 많이 빠졌죠. 한때 뭐 100달러까지 갔다가 지금 상당히 크게 충격 받았는데 이게 이유가 최근에 빠진 거는 중국의 경기가 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네. 중국의 소비자 물가가 마이너스 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경기가 안 좋은데 중국의 수요가 부족하면 당연히 유가 수요가 좀 줄어들 수 있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네. 당분간 좀 유가가 크게 오르기는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 또 이번에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도 사우디의 좀 그 힘의 균형이 조금 약화된 그 전보다 그렇죠. 네, 그래서 좀 말을 안 듣는 거죠. 다른 국가들이. 그래서 유가가 좀 크게 오르긴 좀 어려운데 근데 이렇게 어쨌든 유가가 떨어지면 한국 경제에도 당연히 뭐 긍정적입니다. 왜냐하면 비용이 줄어들고 여기서 가장 수혜를 받는 기업은 대표적인 게 뭐 아시겠지만 항공주. 네. 네, 요즘에 항공주들 여전히 여객 수요도 좋은데 이런 비용 부담까지 완화되는 데다가 요즘에 아마 테무나 그 알리익스프레스라고 굉장히 유행하잖아요. 네. 뭐 중국의 해외 직구. 근데 그거 이제 직구를 하면 보통 비행기로 실어 나르거든요. 네. 그래서 항공화물 수요도 좀 늘어나고 있어가지고 일단 항공주들한테는 유가도 좋고 이런 부분들이 좋게 작용할 것 같고요. 또 한국전력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전력이 작년에 역대급 손해를 좀 봤잖아요. 네. 전기요금을 올려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또 물가라든가 이런 문제들 또 유가 올라가면 당연히 비용 부담은 커지는데 그걸 가격 전가를 못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유가가 빠지니까 한국전력은 비용이 떨어지게 됩니다. 네. 이 발전을 할 때 어쨌든 이 석유나 석탄 같은 걸 많이 쓰니까 그래서 한국전력의 실적도 앞으로 좀 개선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항공주와 한전 이쪽이 좀 유가 하락의 수혜주라고 보시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걸그룹 블랙핑크가 재계약했잖아요. 네네. 여기에 따른 움직임이 보이고 있어요, 확실히. 네, 그래서 네. 물론 이제 오늘 YG엔터가 다시 좀 빠지긴 했지만 지난주에 이제 재계약 나오면서 주가가 한 이제 20% 이상 하루에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네. 지금 이제 소속사 입장에서는 이 YG엔터는 지금 블랙핑크가 없으면 이제 구심점이 없거든요. 사실은 이제 빅뱅하고도 이제 재계약이 끝났고 이제 이 YG엔터를 지탱할 그 이 아티스트가 네. 사실은 지금 거의 없는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재계약이 너무나 중요했는데 일단 개인 전속 계약은 아직은 안 됐어요. 개인별로는. 아. 그건 미정이고 네. 다만 이제 그룹 완전체 활동 있잖아요. 네. 요거는 이제 YG랑 하기로 이제 그런 거군요. 결론이 났기 때문에 일단 큰 불확실성은 일단 그 이 해소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번에 또 베이비몬스터라는 새로운 걸그룹이 데뷔를 했는데 이번에 이제 블랙핑크가 이렇게 재계약을 했으니까 또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블랙핑크라는 아주 대형 아티스트가 일단 재계약에 성공했기 때문에 엔터 산업 전체적으로도 큰 불확실성이 해소돼서 엔터주들이 최근에는 주가가 조금은 네. 좀 회복은 되고 있다. 다만 오늘은 뭐 특별한 뉴스는 없었는데 YG엔터가 조금 주가는 좀 하락을 빠진 했습니다. 거죠. 예. 네. 베이비몬스터가 7년 만에 선보인 신인 네, 걸그룹 맞습니다. 6인조네요. 네. 자, 그리고요. 대주주 양도 차익 과세 기준이 기존 10억 원에서 이제 30억 원 이상으로 변경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검토하고 있다. 이런 네. 보도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일단 좀 괜찮은 거 아닌가요? 이게 만약에 되면 이제 호재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언론 보도가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갑자기 오후에 보도가 나오니까 코스닥 증시가 갑자기 급등을 해버렸거든요. 근데 왜냐하면 개인 대주주 양도차익과세 기준이 10억이면 내가 한 종목에 10억 갖고 있으면 일단 나는 대주주가 되는 거거든요. 연말까지. 그럼 내년에 내가 수익이 나면 네. 이제 양도세 한 22%인가요? 네. 그걸 내야 20%에다 되거든요. 예. 네. 근데 지금 대주주가 아니면 양도세를 안 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회피하기 위해서 연말마다 항상 팔아요. 팔죠. 네, 네. 작년에도 그랬고. 근데 이거를 30억으로 올려주면 한 종목에 그러면 이 숫자가 굉장히 줄어들겠죠. 한 종목에 30억 갖고 있는 분들은 그렇게 아주 많은 건 아니다 보니까 네. 10억은 꽤 된다고 제가 꽤 알고 될까요? 있습니다. 아이고. 그러다 보니까 연말마다 이게 수급 때문에 이제 그런 좀 불만 가지신 분들이 있었던 게 뭐냐면은 아니 내가 갖고 있는 게 멀쩡한데 연말에 그냥 빠진다. 주가 자꾸만. 근데 또 연초되면 다시 사거든요. 그래서 다시 원상복구는 되지만 연말마다 이제 그런 이슈가 반복되니까 시장이 그런 것 때문에 좀 약간 왜곡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걸 30억이나 네네. 50억으로 올려주면 그런 물량이 이제 나올 가능성이 낮으니까. 불필요한 변동성은 네. 좀 줄어든다 이런 그래서 차원에서. 이제 요거를 지금 시장에서 주주분들은 좀 많이 원하고 있는 그렇군요. 그런 상황이다. 근데 주의하실 거는 이건 이제 보도지 아직은 확정된 건 건 아니니까 아니죠? 예, 네. 정보가 확정될 때까지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주요 일정 어떤 것들이 있는지 끝으로 좀 소개해 네. 주세요. 이번 주 일정으로 이제 내일 좀 중요한 일정이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그러네요. 발표되는데 네. 그래서 지금 예상으로는 플러스 3.1% 정도 상승할 걸로 보이는데 그 이하로 나오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내일 그러게요. 윤석열 대통령이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 회사 ASML을 또 방문한다고 하니까 네. 아마 이재용 회장하고 같이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뉴스가 나올지 지켜보시고 이번 주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수요일 날 미국의 FOMC 네. 금리 결정하니까 그러네요. 거기서 또 파월 의장이 어떤 멘트를 할지 제발 좀 뒤통수 안 때리고 좀 좋은 얘기 해줬으면 하는 좀 바람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마칠 시간이네요.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성기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김영미입니다. 정부는 더 나은 출산 양육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육아기 유연근무, 재택근무 활성화, 6+6 부모 육아 휴직제 등 더 촘촘한 정책을 마련해가고 있습니다. 일하는 부모가 아이와 행복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족 친화적 기업 문화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출산 양육 친화적인 기업 문화 조성에 힘쓰고 있는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